안녕하십니까, 머니브림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친구가 이제 주식을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친한 친구여서 좀 만나서 잠깐 카페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줬던 내용을 돌아보니까 친구가 메모한 것을 보고 나서 오늘 영상에 좀 쓰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녹화합니다. 일단 친구가 이제 주변에서 저도 이제 친한 친구다 보니까 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것을 알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 알아가지고 이제 평소에 주식에 관심도 없던 친구들이 좀 주식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주식을 좀 선뜻 알려주기가 어려웠던 게 제가 그렇다고 주식하면은 돈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좀 정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괜히 알려줘서 뭐 돈 때문에 의가 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괜히 주식 알려줘가지고 돈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저도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일단은 한번 왜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냐 그 질문부터 먼저 던져봤어요. 친구한테 왜 주식을 하려고 해? 라고 물어보니까 은행에만 넣어두니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이 상승을 해서 은행에만 넣어두면 요즘 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뒤처진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고 싶다. 결국 은행에만 넣어두니 뒤처진다는 기분은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저는 그러면은 친구한테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건지, 사실은 돈을 공격적으로 벌고 싶다고 하면은 더 이상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욕심이 일단 들어간 순간 작년에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저도 좀 자산을 많이 늘린 케이스고,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빨리 그 간격을 좁히고자 하면은 실패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평소에 욕심이 많이 없는 친구고 정말 주식이라던가 뭐 도박 이런 거에는 연이 없는 친구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좀 이런 것은 제가 좀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후로 계속 대화를 지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뒤처지기는 싫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패가망신하지는 않겠구나.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욕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승부욕도 많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깡통을 쳤거든요. 빨리 승부를 봐야지. 그런데 이렇게 욕심도 많이 없고 승부도 강하지 않은 이제 친구여가지고 그래도 해석이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주식이 진짜 주체도 모르고 계좌도 제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겨우 튼 친구인데 주식 시작할 때 뭐가 궁금하냐. 저도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궁금한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하는 말이 계좌를 트니까 뭘 사면 되는지, 그냥 삼성전자 사면 되는 건지 현대차 사면 되는 건지, 뭐 우량주 투자하라고 하는데 우량주 사면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연히 우량주를 투자하면은 천천히 우상향 하니까 수익을 낼 게 분명한데, 이제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이 주식에서 이 기업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해도 이때 잡아버리면은 친구가 많이 고생할 것을 아니까 종목 선정하는 법, 적정주가 구하는 법을 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뭘 사면 되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사면 되는지 종목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종목 추천에 뭘 사면 되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질문이 왜 사는지, 이 매수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매수 근거. 그래서 매수 근거를 궁금해하는 좀 원리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는
한 것을 보고 친구는 그래도 좀 공부를 먼저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고 조금 더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물론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전과 비교해서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쌓은 3년간의 이제 짧은 노하우를 빨리 알려줄 수 있겠다. 그리고 친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좀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결국에는 종목 선정법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주식 양식이라던가 적정주가 구하는 양식이라던가 언제 사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짧게 알려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일단은 제가 종목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리고 책임질 수도 결국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게 만들자, 스스로 종목을 보고 스스로 시황을 분석하고 결국 스스로 하게 만들자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해서 제가 일주일 전쯤에 올렸던 것 같은데 적정주가 구하기라는 것을 구글 시트로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과 그리고 내가 산정한 기업 가치를 스스로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시가총액과 기업 가치와의 이제 갭 차이가 많이 날수록 기업 가치가 높을수록 그것은 저평가된 주식이잖아요. 이 개념만 알려주면은 친구가 스스로 할 수 있겠다. 당연히 갭 차이가 많은 종목을 이제 스스로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든 아니면은 내가 이제 평소에 관심이 있던 섹터에서 알든 거기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가 이제 제가 한 것을 열심히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지금 제목을 정한 건데 주린이 1일차 PDF라고 해가지고 정한 건데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시가총액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려줬어요. 시가총액이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를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란 결국에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의 가치이고, 밸류란 내가 생각하는 이 기업 가치란 내가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과 밸류를 비교해서 밸류를 해서 이제 시가총액과 이제 밸류를 비교를 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지저분한데 시가총액과 밸류를 비교를 해서 이 밸류가 훨씬 높으면은 저평가, 시가총액과 밸류가 좀 비슷하다, 이거는 뭐 살짝 저평가,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다, 그러면은 이건 고평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밸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결국 이 밸류란 비즈니스 모델과 자산, 비즈니스 모델이란 영업이익과, 이거는 전 영상을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영업이익과 내가 몇 년을 곱할 건지 이걸 N년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해서 기업 가치를 구하는 거거든요. 친구한테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EPS라는 게 나오고 BPS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PBR 이런 것을 좀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한테 주식을 이제 그때 당시에 꽂혔던 주식이 있어가지고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주식을 그냥 한 주 사보라고 했는데,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한 이유는 시가 배당률이 지금 6.9% 내지 7% 정도로 되게 높거든요. 가격이 한 8,600원인데 배당을 한 600원 주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배당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시험 삼아서 좀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러면은 알려준 거 가지고 자기가 한번 이제 이 밸류를 스스로 산정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구하는 거, 영업이익, 순자산, 주식수, 현재가를 가지고 스스로 계산을 해보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이게 결국에는 제가 말한 그 엑셀 양식에 있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시가총액이란 주식수와 이제 현재가를 곱하는 거고, EPS란 주당 순이익,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주식수를 나누는 거, BPS란 주당 순자산에서
순자산에서 주식 수를 나눈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퍼는 7.52가 나오고 PBR은 0.82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친구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한 건데, EPS란 이 아이마켓 코리아를 예시로 들었을 때 이 기업은 405억을 버는데 이거를 총 상장된 주식 수로 나누니까 한 주당 1144원을 번다. BPS란 순자산을 가지고 주당 나눈 거기 때문에 한 주당의 가격은 1,400원이다. 여기서 이제 이걸 계산하고 나니까 친구가 그러면 EPS가 1,000원이면 높은 건지 BPS가 10,000원이면 높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는 다른 종목과 비교해보면 되고, 전혀 생뚱맞은 종목과 비교해버리면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 최대한 비슷한 섹터에서 비교해보면 된다. 이거는 좀 많이 기업을 계속해서 대입해보면서 찾아보면 된다고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PER과 PBR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놓는데, PER은 현재가에서 EPS를 나눈 거고 PBR은 현재가에서 BPS를 나눈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친구한테는 낮을수록 저평가다. 친구도 한 번에 주식을 처음 공부한 친구다 보니까 바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제 이거는 현재 가격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싼지 비싼지는 현재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가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EPS와 BPS는 그때 기업의 실적, 그때 기업의 순자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픽스된 값이기 때문에 현재가와 비교할 때는 퍼와 PBR을 이 지표를 사용하는 거다 설명을 했는데, 이 퍼라는 개념은 현재가를 EPS로 나누는 건데 결국에는 몇 년 만에 본전을 찾느냐.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7.52년이 있으면은 현재가에 도달한다 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했고요. PBR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냥 친구한테는 1보다 낮으면은 좋은 거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내가 산정하는 이 적정주가 산정법인데, 이 밸류란 비즈니스 모델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산정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이 영업이익을 몇 년을 곱해줄 건지, 이게 이 몇 년을 곱한다는 것 자체는 그 기업의 이제 친구는 이 기업의 아이템 진입장벽이 높다 낮다를 가지고 곱하는 걸로, 진입장벽이 높으면은 그만큼 이 비즈니스 모델로 오래 우려먹을 수 있겠고, 뭐 10년 20년을 곱해줘도 되고, 진입장벽이 낮으면 어떤 기업이든지 이 산업에 껴들고 경쟁력이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더 평가를 해서 10년보다 더 낮은 값으로 2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낮게 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은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영업이익을 나타낼 수 있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인지,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것을 많이 다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라던가 결국 애널리스트도 남이잖아요. 남의 말을 믿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계산을 한번 해봐서 스스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밸류를 산정할 때는 생판 모르는 종목은 산정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그나마 자기가 자신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지 이 밸류를 좀 더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있다로 좀 설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런 그래프가 왜 나왔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다 보면은, 너무 오늘 영상이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주가는 이렇게 파동을 흐르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의 밸류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종목의 밸류는 여기라고, 이 빨간 선이라고 했을 때, 밸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냐, 주식은 파동을 그리는데 어디서 사야 되냐, 내가 이 기업의 가치는 여기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까만 실선이 주가라고 봤을 때 이 매수 타이밍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물론 무조건 이 빨간 선보다 아래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잡아버리면은 결국 손실이 날 거고, 여기서 잡아보면은 큰 이제 이만큼의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의 밸류를 어떻게 산정할지는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공부를 할수록 이 밸류가 실제로는 여기일 수가 있고, 이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갭을 이제 실제를 이제 찾아가는 것은, 이 공모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될수록 이 갭을 좁힐 수가 있잖아요. 결국 이 밸류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어떻게 극대화를 하냐. 이렇게 주식이 가는데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정된 내 자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기간에 샀다면은 이 기간은 최악의 매수 타이밍이 될 거고, 이 기간에 사는 거랑 이 기간에 사는 거랑 이때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 이유는 사자마자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 기간에 샀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한 밸류가 여기라고 쳐도 그냥 버티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무조건 버티면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건데, 이때까지 기다림이,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 생각이 틀렸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일수록 이렇게 상승이 밸류에 도달하는 이 기간을 단축해서 이 기간에 사는 게 저는 더 경험이 쌓이고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기간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을 빨리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냥 물리면은 끝까지 버티는 건데, 일단 끝까지 버틴다는 가치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친구한테도 이제 그렇게 알려줬고, 마냥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 결국에는 이 타이밍을 빨리 잡는 것이 이거는 좀 경험에 따라서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끝냈는데, 그래서 저는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목 선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매수 근거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고요. 적정 주가 구하는 것을 양식을 올렸는데 스스로 한번 이 모든 것을 계산을 해보면서 연습한다고 하면은 좀 많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지저분하고 두서가 없었는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또 다음에도 또 알려달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또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좀 스스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도 한번 좀 영상이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